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풍 가는 날 싸준 김밥 하나가 한 스웨덴 초등학교의 급식까지 바꿔놨다고 하는데요. 세계 속의 한식의 위상을 높여준 오늘의 이야기를 알아볼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서울 키친이라는 소규모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는 박지원입니다. 5년 전 남편의 IT 회사 발령으로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육아와 새로운 환경 적응에 바빴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지원아, 스톡홀름 지사로 발령받았어. 3년 계약이야. 그날 저녁 서울 우리 집 거실에서 남편의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외국에서의 삶을 생각한 적이 없었고 막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을 적응시킬 생각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당시 저는 한국 생활을 기록하는 소소한 블로그를 운영하며 주부로서의 일상을 나누고 있었어요. 스웨덴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스톡홀름 근교의 작은 동네에 정착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언어부터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게 달랐으니까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드는 거였답니다. 간단한 찌개부터 불고기 그리고 김밥까지. 한식 재료를 구하기 위해 찾아간 작은 아시안 마켓에서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도 한국인이에요. 미영이라고 해요. 그렇게 만난 미영 씨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주부였어요. 그녀를 통해 스톡홀름 한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한인 모임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한식을 만들어 먹는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어 블로그에 스웨덴에서 한식 만들기라는 주제로 글을 올렸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한식을 대체하는 방법, 스웨덴 냉장고에 맞는 김치 보관법 같은 일상적인 팁이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해외에 사는 교포들뿐만 아니라 한식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도 댓글을 남겼어요. 스웨덴에서 고춧가루는 어디서 구하나요?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을 알려주세요.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입문자를 위한 레시피가 있을까요? 이런 반응에 힘을 얻어 블로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였지만 차츰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죠. 태호는 스웨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어요. 하지만 급식 시간만큼은 여전히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학교 음식이 맛없어요. 매일 감자랑 빵만 먹어요. 스웨덴 학교 급식은 영양가 있고 건강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에 익숙한 태호에게는 단조롭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태호의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행사 소식이 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은 숲속 소풍이에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각자 도시락을 준비해 주세요. 이건 특별한 기회였어요. 태호에게 한국식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태호야, 소풍에 어떤 도시락을 싸갈까? 김밥이요. 엄마가 만드는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태호의 요청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시안 마켓에서 구한 김과 단무지,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막김치까지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죠. 밥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시금치, 당근, 계란말이, 햄, 막김치, 단무지를 넣어 알록달록한 김밥을 말았습니다. 소풍 당일 아침 태호의 도시락통에는 예쁘게 썬 김밥과 작은 용기에 담은 막김치, 과일 몇 조각을 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도 적었죠. 그날 오후 태호를 데리러 초등학교에 갔을 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인 안나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태호의 도시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고 태호가 자랑스럽게 나눠주었죠. 특히 그 알록달록한 색감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태호도 신이 난 듯 말했어요. 엄마, 모두가 내 김밥을 좋아했어요. 엘리나 선생님도 맛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호는 계속해서 친구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자신의 음식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이 즐거웠던 모양이었죠.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스웨덴 초등학교에 보낸 김밥 도시락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도시락 사진과 함께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한국 전통 도시락 문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죠. 예상치 못하게 이 글이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로부터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우리나라 음식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박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학교 급식을 잘 먹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도시락을 시도해봐야겠어요. 스웨덴에서 한식 재료를 구하는 팁을 더 알려주세요. 심지어 태호의 초등학교 선생님 안나도 댓글을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태호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김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학부모들을 위한 간단한 도시락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나의 댓글에 흥미로운 그리고 약간은 긴장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작은 요리 워크숍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용기를 내어 안나에게 제안했고 그녀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렇게 한 달 후 태호의 초등학교 주방에서 간단한 도시락 만들기 워크숍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 6명 정도의 학부모가 참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15명이 신청했어요. 대부분은 스웨덴 부모님들이었고 몇몇은 다른 나라 출신이었죠. 오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김밥과 간단한 반찬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대체해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워크숍은 생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고 특히 다양한 채소를 하나의 음식에 담는 방식에 감탄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니 놀라워요. 우리 아이는 평소에 당근을 전혀 먹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먹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워크숍 이후 몇몇 학부모들이 더 많은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며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세계 각국의 도시락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식을 담당하고 다른 나라 출신 학부모들도 자국의 도시락 문화를 소개하는 형태였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초등학교의 영양사인 에릭슨 씨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스웨덴 식품 지침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그의 걱정은 이해할 만했어요. 그래서 다음 워크숍에는 에릭슨 씨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스웨덴 영양 지침에 맞는 다문화 도시락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죠. 한식 도시락은 실제로 스웨덴 영양 지침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해요. 다양한 채소, 적절한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의 균형이 잘 잡혀 있죠. 단 소금 함량에 주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에릭슨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저는 나트륨 함량을 줄인 김치와 장아찌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에릭슨 씨도 점차 우리 워크숍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초등학교 원장인 구스타프 요한슨 씨가 우리 워크숍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직접 워크숍을 참관하러 왔어요. 박 씨, 정말 흥미로운 워크숍이네요. 특히 아이들이 다양한 채소를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구스타프 원장은 특히 김밥에 들어가는 다양한 채소들과 그것을 예쁘게 말아서 아이들이 먹기 좋게 만드는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워크숍이 끝난 후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급식에도 한국 음식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편식 문제가 늘 고민이었거든요. 원장님의 제안에 놀랐지만 동시에 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급식팀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메뉴는 채소 비빔밥이었어요. 스웨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지 채소들을 이용해 만든 비빔밥이었죠. 고추장 대신 아이들이 먹기 좋은 순한 소스를 개발했고 참기름 향을 살려 고소한 맛을 더했어요. 아이들이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채소를 비빔밥으로 먹으니 신기해요. 색감이 다양해서 시각적으로도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급식실 주방장인 마리아의 관찰이었어요. 비빔밥 급식날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태호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비빔밥 먹는 법을 설명해 주었죠. 비빔밥은 이렇게 쓱쓱 섞어서 먹는 거야. 비빔밥의 성공에 이어
우리는 더 다양한 한식 메뉴를 급식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닭볶음탕에서 영감을 얻은 채소닭 스튜, 김치찌개를 변형한 토마토 베이스, 채소 스튜,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미니 김밥까지. 모든 메뉴는 스웨덴 영양 지침에 맞게 조정되었고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도록 레시피를 개발했죠. 구스타프 원장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심지어 한국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요리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박씨, 한국 음식의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세계 조화를 중요시하고 다양한 식재료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느 날 구스타프 원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는 지역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있다며 제가 함께 참석해 한식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었죠. 교육청에서 우리 초등학교의 한식 급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의 채소 섭취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과 다문화 이해, 교육 효과에 주목하고 있죠. 교육청 미팅에서 저는 한식의 철학과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 발표했어요. 특히 강조한 점은 한식이 단순한 외국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식은 오방색 5가지 색을 중요시해요. 빨강, 노랑, 초록, 검정, 하양의 식재료를 골고루 사용해 영양 균형을 맞추죠. 이런 철학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식재료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줍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 프로그램을 지역 내 다른 초등학교와 학교에 소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들은 특히 한식의 발효 음식에 집중했는데 이것이 장 건강에 좋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기 때문이죠.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균형이 놀랍습니다.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 다양한 채소를 통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합까지. 현대 영양학이 권장하는 모든 요소가 전통 한식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게 경이롭습니다. 교육청 영양 담당자인 소피아 베리만의 말에 다른 관계자들도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 인상적이에요. 우리 스웨덴도 요구르트 같은 발효 유제품이 있지만 한국은 채소 발효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장 건강과 면역력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데 수천 년 전부터 한국인들은 이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구스타프 원장은 한국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유튜브와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특히 한식의 철학에 매료되었어요. 박씨, 한식의 약식 동원 개념이 정말 현대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지혜를 담고 있네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는 특히 한국 음식의 계절성과 지역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장류를 기반으로 하는 맛의 깊이, 그리고 발효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칠맛 추출은 인공 첨가물에 의존하는 현대식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런 자연 그대로의 맛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교육청의 연구 프로젝트는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그들은 한식의 원리를 스웨덴 급식에 적용하는 한마이너스 스웨덴 급식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음식 소개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건강한 식습관을 동시에 가르치는 훌륭한 교육 도구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의 오방색과 음양 조화의 원리는 아이들에게 영양균형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우리 지역 전체 학교 급식 시스템에 이런 요소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교육청 영양 담당자의 말씀이었어요. 그 결과로 저는 지역 내 학교 급식 담당자들을 위한 워크숍 시리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10개 학교의 급식 담당자들이 참여했고 각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한식의 날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첫 번째 한식의 날을 맞아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급식실에는 한국 지도와 태극기,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한국 음식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비빔밥과 미니 김밥, 그리고 순한 맛 무채 무침이 오늘의 메뉴였죠.
급식실 영양사 엘린 홀름그레는 한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직접 한국 요리책까지 구입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 공부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외국 요리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통합적 식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경이롭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식의 색감과 구성에 감탄했어요. 비빔밥 한 그릇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보세요. 다양한 색의 채소들이 밥 위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각적 예술이자 영양학의 완벽한 구현이에요. 아이들은 이 아름다움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죠. 학부모들도 한식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드디어 학교에서 한식을 먹게 되어 정말 기뻐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평소에 채소를 절대 먹지 않던 아이가 비빔밥의 채소들은 잘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의 마법이 통한 걸까요? 한 스웨덴 학부모의 말씀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음식이었지만 대부분이 호기심을 가지고 맛보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빔밥은 아이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재료를 선택하고 비벼 먹을 수 있어 큰 인기였어요.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발전했어요. 각 학교는 한식의 기본 아이디어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들만의 특색을 더했죠. 어떤 학교는 한국, 스웨덴 퓨전데이를 만들어 스웨덴 전통 음식과 한식을 접목시켰고, 또 다른 학교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음식을 함께 소개하는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서울 키친이라는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을 위한 도시락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지역 급식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역 내 15개 학교가 정기적으로 한식을 급식 메뉴에 포함시키고 있고, 한식의 날은 많은 아이들이 기대하는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급식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아이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메뉴를 조정하고 있죠. 스웨덴 국영방송에서는 학교 급식의 변화 한식의 지혜를 배우다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전문가들은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현대 영양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식단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곡물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맛의 깊이를 더하고 발효 음식을 통해 장 건강을 증진시키며 색과 맛의 조화로 식욕을 자극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완성된 체계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서는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아이들의 건강 증진 효과에 관한 연구도 시작되었어요. 특히 한식 급식을 도입한 학교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채소 섭취량이 30% 이상 높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태오는 이제 두 문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스웨덴어와 영어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식을 즐겨 먹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한식이 급식으로 나올 때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비빔밥이 나왔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먹는지 물어봤고 제가 알려줬어요. 선생님도 제가 한국 음식 전문가라고 했어요. 태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한 줄의 김밥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스웨덴에서의 삶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지만 음식을 통해 문화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보람찹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 한식이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얼마 전 구스타프 원장이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박 씨가 우리 학교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메뉴의 다양화를 넘어섭니다. 아이들이 다른 문화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급식 시간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죠. 저도 한 번의 김밥 도시락이 스웨덴 학교 급식 시스템에 변화를 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한식이라는 과학이 지속 가능한 식문화의 모범이 되어 계속 사랑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가 담긴 우리 식문화의 저력을 알 수 있던 이야기였는데요.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한식의 행보가 자랑스럽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